저번 시간에 선생님이 이 부분에 대한 얘기는 했습니다. y는 x제곱하고 기울기가 1인 직선의 이쪽 부분에 대한 얘기는 해줬죠. 의심스러우면 본인이 한번 해봐야 돼요. 그리고 확신을 가져야 돼요. 됐어요? 물론 미분 배운 사람들은 좀 더 빨리 구할 수는 있지만 이 구조는 많이 나오는 구조이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하시라 이 말이 되겠어요. 어떤 구조였습니까? 꼭지점 요 거리가 4분의 1, 요 점의 좌표가 지금 2분의 1, 4분의 1이라는 것은 여기서 거리가 2분의 1, 여가 거리가 4분의 1. 그래서 그림 선생님 요 라인까지 그어준 이유는 여가 2분의 1, 여가 2분의 1, 중간이 4분의 1 이렇습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이 점은 꽤 중요한 점이에요. 중요한 점 어떤 점이냐면 왼쪽도 있겠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것도.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것도 있겠죠. 이렇게도 있겠죠. 그럼 기울기가 1인 거하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것은 대칭이니까 당연히 이 점을 둘 다 지나겠죠. 이 기울기가 1하고 마이너스 1은 얘가 수직이네. 수직이죠. 얘가 수직이죠. 그러면 이 점에서 두 개의 접선을 그었을 때 수직이 나오는 문제 중에 이 점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 점수 곡선이 이렇게 있어요. 곡선이 있어요. 외부의 점에서 곡선이 이렇게 있어요. 곡선이 있는데 두 개의 접선을 내가 그었다 이거야. 하나, 두 개. 그었을 때 두 개의 접선이 이렇게 직각을 이룰 수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 점을 질문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 점을 질문하는 문제는 현재 하나는 찾았습니다. 알았어요? 요거는 조금 더 생각하고 증명을 해야 되는데 이 문제에서는 여기까지 기억을 하는 게 좋을 수 있어요. 요 직선 위에 놓이면 이게 모두 수직이 됩니다. 이거는 선생님이 외우라고 알려주는 거야. 이런 구조다 이런 거야. 선생님 하나 이 구조는 알려줬죠? 꽤 많이 나옵니다. 알아두면 도움이 되고 얘가 기울기가 1인 거고 얘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거 이것이 수직이 되는 것은 하나는 알아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빨간 선 위에 점이 있으면 모든 두 개의 접선은 수직이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요거는 증명을 하진 않았습니다. 됐어요? 알고나 있어라 이거죠. 알고만 있어라 이거죠. 알겠죠? 요 점에 얼마? 여기서는 식은 y는 4분의 1입니다. 마이너스 4분의 1이에요. 아니 무조건 이렇게 되나요? 그건 아니고 x제곱만 되는 거야. x제곱이 아니고 만약 2x제곱이면 이 구조가 완전히 다 틀어집니다. 완전히 다 틀어지고 하지만 이러한 조건들은 다 있습니다. 수직인 이렇게 점이 길게 되는 1인 점이 있을 거고 이렇게 수직인 점이 식은 달라지면 있다. 하지만 선생님이 제일 쉬운 것만 하나 알려준 겁니다. 됐어요? 이게 어느 정도 외우고 가면 마음이 편하겠죠. 바로바로 답 찾는 데는 쓰는 거야. 자, 433번. 자, 2차 방정식의 두 실근이 알파 베타라고 할 때 요거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딱 봐도 뭡니까? 근각계소 관계로 넘어간다는 생각은 할 수가 있겠죠. 자, 2차 방정식을 봤을 때 우리가 첫 번째 무조건 근각계소가 넘어가는 건 아니고 조금 더 편하려면 얘가 지금 근이 있냐 없냐에 대해서 다르겠죠. 근이 보이냐 안 보이냐. 인수분해가 되냐 안 되냐가 먼저입니다. 인수분해가 되면 마음 편하게 문제를 풀 수가 있고 물론 근각계소 관계로 넘어갔을 때 쉬워지는 것도 있지만 아무래도 인수분해 되면 마음이 편해지겠죠. 두 근이 나와버렸으니까 집어넣어서 풀 수가 있다 이 말이 되겠죠. 근데 현재는 인수분해가 안 되는 문제라서 얘를 어떻게 된다? 얘를 알파 베타 마이너스 2배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4 뭘로 가라? 근각계소 관계를 가라. k제곱 마이너스 2k 플러스 5 두 근의 곱 두 근의 합 마이너스 2배 두 근의 합은 여기 마이너스 붙인 거죠. 마이너스 여기서 마이너스 붙여야 되니까 플러스 4배 k 플러스 1 플러스 4 이게 돼 있죠. 이거의 최소값은 그러면 여기 뭐가 나왔어? k에 대한 2차식이 나왔으니까 최소값을 구할 수가 있다 이거죠. 근데 문제를 풀었더니 틀렸어. 왜 틀렸겠어? 자, 우리는 2차식이 나오면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문제를 푸는데 최소값에 대해서는 여기가 최소값이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꼭 주의사항은 뭐냐면 범위입니다. 범위. 요것 때문에 틀려요? 됐어요? 자, 2차 함수의 최소값 문제는 꼭지점에서 갖는 게 아니라 범위가 주어졌냐 주어지지 않았냐 이거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됐어요?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래프를 꼭 그려야 되는 거고 이 문제 같은 경우는 K가 지금 양수 2차죠. 그래서 질문이 최소값 나왔으니까 꼭지점 하고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높아진다 했어요. 그런데 이 문제가 틀렸어. 이유는 뭐라고? 범위를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됐어요? 몇 번 실수하다 보면 나오는 거야. 그래서 2차 함수 2차식이 나오면 꼭지점 무조건 가는 게 아니라 범위를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봐야 돼요. 놓친 게 있는가 없는가. 혹시라도 이거에 최대값이 나오면 만약에 이게 최대값이 나오면 꼭 최대값 나와도 꼭지점 쓰고 넘어가는 친구도 있어요. 그거 아니야. 최대값이 나오면 왜 최대값이 나왔지? 의심을 한다 이제. 근데 최소값이 나오면 의심해 안 해? 안 해. 그래서 최소값이 나오면 너희들이 오류가 더 많고 최대값은 왜 그러지? 하고 의심을 하기 때문에 잘 안 틀립니다. 알겠죠? 꼭지점이 2차 함수가 2차식이 나오면 꼭 생각할 게 뭐다고? 범위라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놓친 게 뭐냐? 놓친 게 뭡니까 지금? 두 실근을 놓쳤습니다. 이제. 두 실근을 놓쳤어요. 두 실근이 있다는 말은 우리는 뭘 하고 넘어가야 된다? 판별식을 하고 넘어가야 된다. 판별식 k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k제곱 2k 플러스 5는 4k 플러스 마이너스 4 이래 된가요? 얘가 0보다 두 실근인데 등호가 있네요. 0보다 크가 나왔다. 그래서 k는 1보다 크거나 같다는 조건이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 식을 다시 정리를 했더니 k제곱 플러스 2k 플러스 5, 4, 8, 13 이래 나오는데 축이 얼마입니까? 현재는 마이너스 1. 범위는 1보다 크다. 1보다 크다. 이쪽만 가지고 얘기를 해달라 이건데 이렇게 4번 쓰면 틀렸겠죠. 뭐 어떨 때는 맞고 어떨 때는 틀립니다. 이게. 범위가 없을 수도 있다. 범위가 없다는 말은 실수 전체란 말입니다. 범위가 주어지지 않았다는 말은 실수 전체란 소리야. 그러면 실수 전체일 때는 이 답이 꼭지점이 맞을 건데 이렇게 범위가 주어지면 문제가 틀리다 이거지. 그래서 꼭 2차식에 대한 최대값, 최소값 문제에서는 범위를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라 이런 말입니다. 특히 활용 문제는 활용 문제. 얘는 방정식 문제니까 그러지 않을 수도 있지만 활용 문제. 활용 문제는 무조건 범위가 있습니다. 알았어요? 찾아내야 돼. 소수령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범위를 작성을 해놔야지 감점이 없습니다. 범위, 활용 문제는 무조건 범위가 있다고 생각해야 돼요. 다음 넘어갈게요. 38번. 자, 2차 함수 그래프가 y축과 만나는 점을 A, 그 다음에 x축과 만나는 점 B, C. 그래프 확실하니까 A, B, C 다 나왔습니다. A, B, C 다 나왔고요. P가 A를 출발했습니다. A를 출발하여 2차 함수 그래프를 따라서 X축의 양의 방향으로 C까지 움직였어요. A에서 이렇게 움직였다, C까지 움직였다 이 말이죠. 여기 위에 있는 점을 하나를 우리는 P라 놓고 A, P라 놓은 거죠. 됐어요? C까지 움직였다 이거죠. 그래서 이거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해라. 감사하게도 최대값, 최소값 둘 다 나왔다는 것은 무조건 범위가 있다는 소리야. 둘 중에 하나만 있다는 것은 범위가 없을 수가 있다. 범위가 없다는 것은 실수 전체이니까. 둘 중에 하나만 물어보겠지. 하나는 없으니까, 원래 없으니까. 알겠죠? 그래서 최대값, 최소값이 있으니까 우리는 의심을 하면서 문제를 풀면 범위를 생각하고 문제를 푸니까 이런 문제가 오류가 덜합니다. 원래는. 알겠죠? 둘 중에 하나만 질문하면 꼭지점이지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식이 어떻게 돼? 여기서 B가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이니까 B 대신에 뭘 쓸 수 있다? A제곱 마이너스 5A 마이너스 6을 이 식에다 집어넣게 되면 얼마가 됩니까? 이 식이. A를 집어넣으면 5A제곱 마이너스 20A죠? 20A 마이너스 24 마이너스 25 이렇게 되겠죠? 그렇지? 그러면 우리는 뭘 찾아야 돼? 범위를 찾아야 되니까 식이 A로 표현됐으니까 A의 범위. A의 범위는 이놈의 X좌표. X좌표 A에서 X좌표 0이죠. 이렇게 움직여서 C까지 가는데 그의 X좌표는 얼마입니까? 6인가요? 여기는 6. 여기가 6이니까 오케이. 범위는 A는 0부터 6까지. 등호는
A에서 출발해서 C까지 갔으니까 둘 다 등호가 들어가겠네요. 그러면 축은 얼마입니까? 축은 얼마요? 축은 2죠. 요거 풀고 있는 거야. 축은 2니까 범위는 0부터 6까지. 0은 왼쪽에 있고 6은 오른쪽에 있는데 좀 더 멀리 있네요. 6은 멀리 있다. 그럼 그래프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그리고 최소값은 2를 넣었을 때고 최대값은 6을 넣었을 때다. A 대신에. 그러죠? 다음 39번 2차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킵니다. 2차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킵니다. f-는 7이에요. 아직은 조건이 하나밖에 안 나왔다는 것은 이건 나중에 사용할 겁니다. 두 번째,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fx가 뭐보다 작다.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가 뭐보다 작다. 뭘 알려주려고 한 거야? 꼭지점 위치에 대한 얘기를 해주려고 한 겁니다. fx가 뭐보다 작거나 같다, 크거나 같다는 것은 꼭지점에 대한 얘기. 그래프가 위로 볼록이냐 아래로 볼록이냐. 얘는 얘보다 작으니까 뭐야? 위로 볼록에 대한 얘기를 해줄 것이다 이거죠. 됐죠? 그러면 이게 x가 움직이니까 여기 있는 점들이 fx야. 근데 f-1보다는 항상 작거나 같다는 것은 얘가 가장 큰 최대값이 된다는 거죠. f-1은 누구 좌표? f-1은 y좌표입니다. 자, f-1은 꼭 기억을 하세요. f-는 혼자 움직이는 게 아니야. f-1은 혼자 움직이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1, f-1이야.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f-1은 마이너스 1, f-1. f-1은 혼자 움직이는 게 아니라 어떤 점 x좌표 따로 있었다 이거야. 마이너스 1, f-1. 얘는 y좌표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요 점이 지금 얼마냐? 마이너스 1, f-1이다 이 말이고, 그러면 축을 알려준 거죠. 축 x는 마이너스 1. 자, 2차 함수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선생님이 축입니다. 됐어요? 축을 알려주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이 형태하고 하나는 이겁니다. FA가 FB. 지금 축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축 FA는 FB. 또 FA 플러스 X는 FA 마이너스 X. 이건 다 축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야. FX가 FA보다 크다 작다. 모든이 있어야 돼. 모든. 얘도 모든입니다. 위에는 AB는 어떤 특정값이고요. 이게 무슨 뜻이냐 생각을 해보면 FA와 FB가 같다는 말은 그래프가 지금 현재 2차 함수에서만 얘기를 하는 중입니다. 2차 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FA, FB는 Y좌표입니다. A, FA, B, FB. A, FA, B, FB인데 그의 Y좌표가 같다는 것은 Y좌표가 이렇게 같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요놈이 지금 FA이자 FB가 된 거예요. Y좌표 표현법이죠. 예? X좌표는 이게 A, 위치는 지금 A가 작은지 B가 작은지는 알 수 없지만 A 하나가 A면 하나가 B가 되겠죠. 됐어요? 여기서 이 말이 나오려면 A하고 B가 다르다는 말이 있어야 되겠죠. 이런 말이 있어야 되겠죠. 같을 수도 있습니다. FA, FB가 같은 점일 수도 있어요. 이거는 체크를 해봐야 되고, 이렇게 나왔다는 것은 지금 얘가 A이고 얘가 B. 뭘 알려주려고 했다고? 지금 축을 알려주려고 했다고요. 2차 함수에서 축은 엄청 중요하다고 했어요. 2차 함수에서 축을 안다는 것은 거의 절반 이상 한 거야. 알겠어요? 2차 함수에서 축을 알아내는 것은 엄청 중요한 사실이고, 만약에 축을 알려주지 않은 문제는 꽤 어려운 문제로 넘어가는 겁니다. 축을 알려줬다는 것은 좀 쉽게 넘어가자는 거고, 축을 알려주지 않은 것은 좀 어려운 문제가 되는 거야. 아시겠죠? 그러면 여기가 얼마다? 현재 첫 번째 조건에서는 여기는 x는 얼마다? a, b의 중점 a 플러스 b입니다. 두 개의 중점 a 플러스 b를 2로 나눈 것이다. 예, 첫 번째는 이런 내용이죠. 두 번째는 어떤 식입니까? 두 번째는 하다 보니까 설명을. 요건 어떻게 된 거야? A하고 A에서 X만큼 더한 것과 A에서 X만큼 뺀 것이 같다는 거죠. 그래프에서
A라는 점이 이렇게 있어요. A에서 X만큼 더한 F 함수값이죠. Y좌표. A에서 X만큼 뺀 함수값 F입니다. A에서 X만큼 더한 점을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하고 X만큼 뺀 점의 함수값이 똑같다 이 말이에요. X만큼 더한 점의 함수값하고 X만큼 뺀 점의 함수값이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래프가 A의 대칭이다 이 말이 되겠어요. 됐습니까? 됐어요? 이 식은 뭐라고? 그래서 이 식은 X는 A가 대칭축이 된다 이 말이에요. 2차 함수에서. 저는 잘 안 보이는데요 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자, 안 보이는 사람이 있으면 선생님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A를 지우세요. A는 지워. A를 지우면 뭐 돼? fx는 f-x. fx는 f-x. 이건 알아야 돼요. 공부를 했나요 이거? 우함수. 맞나요? 우함수 y축 대칭. 우함수라는 용어는 우리는 대화를 하기 위해서 우함수라는 단어가 필요한 거고 y축 대칭이 중요하겠죠? y축 대칭. y축 대칭인데 선생님은 y축 이렇게 기억하면 좋겠어요. y축 선대칭. y축 이게 y축이 아니죠. y축 선대칭. 그래서 우리는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 y축이라 하지만 실은 y축이 아니고 사실은 x는 0인 선이 대칭입니다. x는 0이라는 선의 대칭. 그러면 여기 a, b 이런 수가 있다는 것은 얘네들이 움직였다 이 말이에요. 여기 있는 수들은 뭐라고? 움직였다 이 말이야. 됐어요? 그럼 이러한 선이 x는 0이란 선이 움직였다 이 말이에요. 지금. 알겠나요? 그래서 선대칭 위치를 알려주려는 식이었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선대칭 위치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두 개를 더해서 평균값입니다. 0 집어넣으면 FA는 FA. 당연한 말이겠죠. FA는 FA. 그래서 X는 A 대칭입니다. 두 개를 더해서 평균이에요. 두 개를 더해서 평균이 된다. 이런 말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 문제보다 더 어렵게 나온 식은 이제는 이렇게도 나오겠죠. FA 플러스 X는 FB-X. 이 식이 제일 어려운 식입니다. 식으로는 제일 어려워요. 이 식은 2보다 작은 값, 2보다 큰 값을 집어넣으면 똑같다. 이게 대칭이다. 이렇게 뭐 어느 정도 외울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나오면 뭐란 말이지? 이렇게 되는 거죠. 됐어요? 알았어요? 자, 선생님 한번 찍어줄게요. A씨를 한번 들어줄게요. F1 플러스 X F3 마이너스 X 바꿔볼게요. 뭐 관계없어. 너희들 그냥 놔둬도 돼. 너희들이 보기가 불편해서 선생님 바꾼 거야. 보기가 불편해서. 아니 마이너스 x나 플러스 x 바뀐 것은 의미 없습니다. 원래 x가 음수일 수도 있으니까 원래는. 근데 너희들이 보기 편하라고 선생님이 바꿔준 거야.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될 거냐 보면 현재 여기에 상수는 1이라는 상수가 있고 3이라는 상수가 있어요. 1하고 3이 있죠. 그러면 3에서 x만큼 더한 값을 집어넣어라. 1에서 x만큼 뺀 값을 집어넣어라 이 말이에요. 3에서 x만큼 더한 값을 집어넣어라 이거죠. 1에서 얼마만큼 뺀 값을 집어넣어라. 이 거리가 똑같아야 되죠. 넣었더니 두 개의 y좌표가 똑같다. 이 y좌표, 이 y좌표 똑같다 이거죠. 3에서 얼마만큼 더한 값을 집어넣었다 이거지. 1에서 얼마만큼 뺀 값을 집어넣었다. 그게 위치가 똑같다 이거죠. 그래서 연결을 쭉 시켜보다 보니까 여기겠다 이런 추론을 할 수가 있네요. x의 음수를 선생님 집어넣지는 않았어요. 음수 집어넣으면 이쪽하고 이쪽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요 중간 1하고 3의 중간 x는 2의 대칭입니다. 그래서 이 식은 어쩐다? x는 2의 선대칭이 된다. 알아내는 방법은 이렇게 알아내라겠죠. 무시 f-x는 fx. 일단 뭔지만 판단하는 거야. f-는 fx 우함수 y축 대칭 x는 0의 선대칭. 알겠나요? 선대칭. 그럼 그 값이 어째 1, 3 때문에 평행이동했을 거다. 움직였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라고요. 그럼 가운데 값 알아내는 방법은 얘의 평균 x는 2가 되겠습니다.
알겠죠? 이런 식으로 외워달라 이런 요구입니다. 얘는 좀 전에 했으니까 최대값 아니면 최소값을 알려준 거.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 이 라인이 A다. 요걸 알려준 거야. 자, 이 축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식을 보자마자 이것들은 아 축을 알려주려고 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 되겠습니다. 언젠가 한번 정리를 한번을 해주긴 해줄 건데 지금 뭔가 어디까지 필요 없어 지금. 오 축이 엄청 중요합니다 실은. 자, 그래서 이 문제로 다시 돌아가면 이렇게 되는데 이차 함수의 축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축에 x좌표가 나오면 축에 y좌표는 함수값 집어넣으면 되기 때문에 x좌표만 알아도 y좌표는 그냥 알아낼 수 있기 때문에 뭐 하나만 알아도 된다 이거죠. 축만 알아도 문제를 풀 수 있다. 축 나왔고요. 실수 t에 대하여 t부터 t 플러스 2까지. 자, t부터 t 플러스 2까지. 됐어요? 여기에 있는 값들이 여러 가지 값들 표현법이 있는데 현재 t는 고정값이고 플러스 2란 것은 여기가 몇 칸? 2칸 이렇게 해석하자고. 2칸이라는 것은 t가 이렇게 움직이면서 t가 왼쪽으로 움직이면서 이 칸의 간격은 유지를 한단 말이야. 2칸은. 이해됩니까? 근데 여기가 지금 예를 들어서 여가 1-t, 1 플러스 t이면 달라지죠? 1-t, 1 플러스 t면 t가 움직이면서 여기서 1에서 간격이 양쪽으로 벌어진다 이 말이에요. 이해됩니까? 그거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2칸인데 여가 t예요. 2칸도 여가 t-2가 여가 있고 여가 t가 있으면 2칸은 2칸인데 여가 t라는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이 문제는 꽤 중요한 문제야. 아주 중요한 문제야. 이 해석 논리는 알고 있어야 돼. 자, 실수 t에 대하여 두 칸에서 fx의 최소값이 있을 거라고. 그래프가 좀 더 크게 그릴게요. 자, 두 칸을 그릴 때 왼쪽에서 그릴 수도 있고 오른쪽에서 그릴 수도 있고 축을 포함해서 그릴 수도 있겠네요. 요건 생각을 하고 있어야지. 두 칸에서 fx의 최소값을 gt라고 했어요. 두 칸에서 하나만 예시를 들어볼게요. 두 칸은 이 그래프에서 이 말이죠. 이 그래프에서 fx의 최소값은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 있죠. 여기에 있는 이 값을 gt라고 놨어요. 자, gt는 혼자 움직이는 게 아니라고 했죠. t, gt입니다. gt는 혼자 움직이는 게 아니라 t, gt야. 그러면 x좌표 t 찾아야 되고 y좌표 gt 찾아야 된다 소리죠. 우리는 fx의 최소값 이 점에 요 위치가 y좌표가 되는 거고 x좌표는 어디 있습니까? x좌표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가 t이고 여가 t 플러스 2잖아요. 그러지? 여기에 최소값은 어디 있다? 여기에 있는 거죠. 여기가 gt. 여가 gt. x좌표 t는 여기에 있어요. 그럼 t, gt는 여기 있다. 이 해석 뭐다 하면 다음에 그래프 해석하는데 어마어마하게 힘들어집니다. 연습하십시오. 계속 힘들어져. 함수 수학 우리가 고등학교 배우는 수학은 함수가 절반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알았어요? 그럼 이런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문제를 풀 수가 있어. 이해됩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차근차근 알려주는 거야. 시간을 할애해서. 알겠어요? 자, 여가 t이고 여가 t 플러스 2야. 이 구간에서 최소값은 이 점의 y좌표입니다. 그래서 요 y좌표가 gt고 그 다음에 t, gt니까 누굴 찾아야 된다? x좌표를 찾아야 되는데 x좌표는 여가 있어요. t. 여가 t가 있죠. 그럼 t, gt는 어디 있다? 지금 여기에 있죠. 지금. 이해됩니까? 지금? 이해됐어요? 자, 이 문제가 바뀌게 되면 범위가 t-2부터 x가 t까지로 바뀌는 문제도 있어요. 그러면 다시 원상은 좀 더 시켜줄게요. 왼쪽이 지금 t-2이고 오른쪽이 t죠. 그럼 t, gt가 어디 있나요? 이제 t, gt가 t, gt 여기에 있죠. 점을 여기다 찍어야 돼요.
아까 이 점보다 이 점이 좀 더 어렵습니다. 좀 더 어려워요. 알았습니까? 근데 이게 연습이 되면 봅시다. 자, t하고 t 플러스 2가 왼쪽에 있으면 최소값은 지금 여기에 y좌표가 gt가 최소값이고 x좌표는 여기가 t니까 이 점이 지금 계속 따라가는 거에 gt가 되겠죠. 어디까지? 이 범위, 두 칸 범위가 왼쪽에 있을 때까지는, 그렇죠? 왼쪽에 있을 때까지는 이 왼쪽 라인을 따라가겠죠. 그러면 GT가 그대로 요 라인을 그대로 따라가겠죠. 어디까지? 두 칸이 왼쪽에 있을 때까지는. 자, 두 칸이 왼쪽에 있을 때까지는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합시다, 이제. 어디까지 와서? 두 칸이 왼쪽에 있을 때까지는. 됐어요? 약간 더 오른쪽으로 가볼게요. 약간 더 오른쪽으로 갔어요.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최소값은 다시 그래도 왼쪽에 있죠. 그럼 그대로 오겠죠. 그러면 왼쪽에서 지금 오른쪽으로 바뀌는 시점이 언젠가는 있겠지. 그때가 언제다? 양쪽 간격이 똑같았을 때. 대칭이니까요. 그렇지? 왼쪽가 t고 얘가 t 플러스 1일 때. 가운데가 지금 x는 마이너스 1이니까 t가 얼마입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2까지네요. 여기가 지금 얼마고? 1이고요. 이때까지는 왼쪽 라인을 그대로 쫓아왔다 이 말이겠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는 오른쪽으로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최소값이 오른쪽으로 빠지죠. 이제 여기가 좀 어려워진다 이거죠. 이제 이 해석 중요하다 했습니까?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이 내용, 이 소재를 가지고 문제 푸는 게 계속 나옵니다. 그래프의 최대값, 최소값을 가지고 새로운 그래프를 그린 거야. fx의 그래프를 가지고 새로운 함수 그래프 gt를 그린 거야. 알았어요? 이게 위에 x하고 뒤에 있는 t하고 헷갈리니까 지금 dt로 놓은 거고, 뒤에 가면 이제 t를 다시 gx로 다시 새로운 함수로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이제 이 간격이 지금 이제 오른쪽으로 빠졌어요. 이렇게. 오른쪽으로 빠졌어요. 이렇게. 됐습니까? 지금? 오른쪽 확실히 빠져놓을게요. 일단 확실히 빠져놓을게요. 확실히 빠지면 여가 t죠. 여가 t 플러스 2죠. 맞나요? 그럼 범위가 지금 그래프는 지금 이렇게 그래프가 되겠죠. 그럼 최소값 어디 있습니까? 여가 지금 gt가 있겠죠. 요 범위 내에서 최소값은 요 값이라고요. 그럼 누굴 찾아? t, gt를 찾으라고요. t, gt는 어디 있습니까? t, gt. 여기에 있습니다. 요게 이제 힘들어지는 거잖아요. t, gt. 여가 x좌표가 y좌표. 그럼 t, gt는 어디 있다?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 범위가 이렇게 되면 최소값이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최소값이 오른쪽에 빠졌을 때부터 왼쪽에 있다 그래라. 왼쪽. 몇 칸? 두 칸 왼쪽에 있다 그래라 이거죠. 두 칸 왼쪽에 있다 그래라. 그러면 아까 어디? 여기하고 여기 대칭일 때 지금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넘어가는데 이 점에서 그래프가 이제는 이런 식의 그래프가 떨어진다 이거죠. 이해됩니까 지금? 얘가 왼쪽으로 두 칸 옮긴 그림이다 이런 말이 되겠어요? 그럼 이해되십니까? 여기까지 해서 지금 빨간 그래프가 지금 GT의 그래프입니다. 근데 GT의 이 그래프의 최대값이 4라고 했어요. 국지야, 최대값이 4야. 최대값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 있죠. 그럼 요즘에 좌표를 우리는 안다 모른다? 알고 있다 이거죠.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아까 여기서 여기 대칭 두 칸이라 했죠? 그럼 이 점의 x좌표는 마이너스 2이고 이 점이 뭐라고? 마이너스 2,4가 되겠다 이 말이 되겠죠. 그러면 fx 그래프는 마이너스 2,4를 지나는 그래프다 이렇게 되겠네요.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근데 마이너스 1을 넣으면 7을 하겠네. 이 점이 나왔네요. 조건 이제 첫 번째 온 거야 지금. 조건이 부족하니까 지금 마이너스 1,7이니까 요 점이 지금 마이너스 1,7이네요. 맞죠? 여가 마이너스 1,7 여가 마이너스 1,7 그러면 식 써가지고 식 어떻게 씁니까? fx는 a는 음수고요. 꼭지점이 마이너스 1,7
7 맞죠? a는 음수고 마이너스 1,7 마이너스 2를 넣으면 4가 돼야 되니까 a 플러스 7은 4 a는 얼마다? 마이너스 3 해서 fx가 식이 나오겠죠. 그 식에다가 뭘 집어넣자? 마이너스 5를 집어넣자. 마무리 되는 겁니다. 됐어요? 이해됐습니까 지금? 여기서 한 가지. 여기까지가 중요한 거야. 어디까지? 여기 이 그래프 그리는 것까지가 중요한 거야. 실은 이 문제는. 그래서 차근차근 선생님 설명한 거야. 이 문제는 많은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지금. 축에 대한 얘기도 나왔고 어떤 범위에 대한 최대값 최소값에 대한 얘기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그래프 지금 GT 그래프 그리고 나서 그걸 가지고 뭐 해봐라 이런 내용까지 나왔어요. 됐어요? 여기서 깨알 힌트 하나. 자 여기가 뭡니까? 마이너스 1이에요. 여기가 마이너스 2죠. 간격이 몇 칸이야? 한 칸이죠. 한 칸. 여가 y좌표가 7이죠. y좌표가 얼마입니까? 4죠. 여가 몇 칸? 3칸이죠. 3칸 내려오면 a가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죠. 이해됩니까 지금? 요건 확실히 한 칸에 대해서. 축에 대해서 한 칸에 대해서는 요 간격이 이 a 값이라는 거야. 그러겠지. 뒤쪽에 이 문제가 또 하나 있어요. 요게 우리가 그냥 항상 식으로 푼다는 거면 계속 수를 집어넣어서 방정식, 연립방정식 하자는 소리잖아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이 그래프가 가장 기본적인 그림이라 생각합니다. ax제곱. 그러면 여기 한 칸. 여기가 0이고 여기가 1이면 이 점 y좌표는 무조건 1,a라고요. 여기가 0이니까 여기가 0이고 여기는 무조건 1,a잖아. 무조건. 이렇게면 마찬가지로 여기도 무조건 1,a잖아요. 그렇지? 여기 올라간 만큼 a가 다 무조건 된다 이 말이에요. 내려간 만큼 a가 된다 이 말이에요. 예? 한 칸은 두 칸, 세 칸 자체는 사실 계산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어. 한 칸은 무조건 할 수 있다. 알겠나요? 축에서 한 칸은 중요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만큼 축은 일단 중요한 거고요. 한 칸은 좀 더 쉽게 알 수 있다 이런 말이 되겠어요? 중요한 문제니까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설명한 거야. 다음. 자, 2차 함수 fx입니다. 조금 전에 배웠던 거네요. 뭐냐입니까? 이건 축을 알려준 거네. 축을 알려준 거야. 그러면 그래프가 뭐가 축입니까? 위로 볼록일 수도 있고 아래로 볼록일 수도 있어요. 축 얼마? x는 1인가요? x는 1축. 그러면 1을 기준으로 아래로 볼록일 수도 있고 위로 볼록일 수도 있어요. 됐어요? 두 번째 식 나왔습니다. 두 번째 식은 뭐가 눈에 뭐가 걸려? 절대값이 걸리죠. 절대값이 걸리면 절대값 나오면 무조건 양수 음수 생각해야 돼요. 절대값이 나오면 무조건 양수 음수. 그리고 절대값은 무조건 양수잖아요. 절대값이 나오면 양수 음수에 대한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이 절대값 무조건 양수잖아요. 얘는. 그럼 얘는 당연히 뭐가 됐어? 음수일 수밖에 없겠죠. 그럼 위에서 지금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이 나오지 않았는데 양수 음수에 대한 얘기를 하자 이거죠. 이해됩니까? 그러면 그래프를 그리고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에 대한 생각을 할 거고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에 대한 생각을 할 거고 일단은 축은 얘는 얼마다? 축은 1이다. 축은 1이다. 근데 아까 절대값 무조건 양수라겠죠? f2 보는 게 아니라 이 절대값을 본 거야. 얘가 양수니까 f-는 음수야. 1이 여기 있으면 마이너스 1은 음수가 되려면 여기까지 내려와야겠네.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기까지 왔어요? 그리고 f2는 지금 어디 있겠냐? 마이너스 1이 있고요. 1이 있고요. 두 칸이죠. 2는 몇 칸 가야? 한 칸 가야겠지, 한 칸. 한 칸은 여기까지 올 거냐, 여기까지 올 거냐, 이런 말이겠지. 근데 지금 마이너스 1하고 절대값이 같아야 되겠죠. 지금 음수면서 절대값이 양수 음수 부호가 똑같아. 절대값이 똑같아야 되니까 이만큼 떨어져야 된다 이 말이야. 또는 이만큼 올라가야 되겠죠. 오케이. 이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네요. 2. 얘가 마이너스 1이고 얘가 2이면 얘가 이 거리하고 이 거리 똑같으면 뭐 가능하겠네요. 여기까지 됐어요? 다음은 오른쪽도
마이너스 1이 지금 음수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1은 요 정도 있겠죠. 음수라고 했으니까. 요 정도 있다 그럴게요. 마이너스 1. 2는 어떻게? 여기 몇 칸? 2칸. 2는 몇 칸? 한 칸이니까 더 뽀짝 붙여야겠죠. 말이 안 되겠죠. 말이 안 되겠죠. 절대값 같으려면 원적이 축에서 거리가 똑같아야 되니까 위로 가든 아래로 가든 얘는 안 된다 이거야. 자, 이런 것들이 해석이야. 이런 게 통과가 돼야 우리가 좀 무언가를 사고를 할 수가 있어요. 문제를 쉽게 풀 수 있어요. 일단은 얘를 치우고 얘는 안 되고 우리는 얘만 갖고 이제 얘기를 하겠다 이 말이겠죠. 자, 여기서 이제 디귿을 읽습니다. 니은까지는 해석했고요. 디귿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마이너스 2는 이만큼 있고요. 2는 여기에 있겠죠. 근데 그래프의 최소값은 마이너스 26이라는 점은 여기겠네. 당연히 여기겠네. 여기. 이 점. 그래프는 안 그랬지만 여기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6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뭐 식 쓰면 되겠네요. fx는 a x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b b라 쓰겠습니다. 요건 축을 갖고 쓴 거고요. 우리가 지금 아는 사실은 뭐야? 마이너스 1을 지면은 마이너스 26이 나온다는 게 식 하나 있고 또 하나 식은 어떻습니까? 마이너스 1하고 플러스 2는 지금 이쪽 값이 음수 양수가 되겠죠. 음수 양수 한다는 것은 식을 f-1 더하기 f2는 0이다 라고 하면 또 식이 두 개 나오겠죠. 얘가 음수고 양수니까 이 식 쓴 거야. 뭐 다르게 했어도 됩니다. 넣어가지고 써도 돼요. 그래서 지금 두 번째 식에서 우리가 그래프를 개형을 어느 정도 판단했다 이 말이 되겠어요. 순서를 알려준 겁니다. 절대값에 대한 내용이 나왔을 때 알겠죠? 절대값 전체가 양수니까 나머지부터 해석하고 그다음 안쪽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다음 445번 한 변의 길이가 4인 정사각형 ABC의 BC의 움직이는 P점이 있고 지금 현재 우리가 원하는 것은 AP, BP 제곱의 합의 최소값을 구하라. P가 현재는 어떤 점인지 모르지만 P점이 움직입니다. P점이 움직이면서 PA제곱, PB제곱의 최소값. PA제곱, PB제곱. 어쩐다고요? P가 어쩐다? 움직인다 했죠. P가 움직인다 이 말이에요. P가 그럼 어디로 움직이겠어? C 쪽으로 가겠어? B 쪽으로 가겠어? 느낌상은 B 쪽으로 하는 게 맞겠죠? 왜 그러냐면 확실한 거 봅시다. 정중앙에 있습니다. 현재. 정중앙에 있으면 지금 세로의 길이가 있고 지금 가로의 길이가 있죠. 그렇지?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왼쪽으로 움직이면 세로 길이가 어쩌겠니? 똑같겠죠. 하지만 가로 길이가 오른쪽이 길고 왼쪽이 짧겠지. 당연히 어디 놓여있어? 왼쪽에 놓인 것은 당연하겠죠. 최소값이니까. 여기까지. 그래서 왼쪽에 놓고 문제를 출발해야 된다. 그래서 그림은 잘못 나온 겁니다. 일부러 함정 파놓은 겁니다. 알았어요? 함정이 안 들어가면 돼요. P가 움직인다 생각하면 되고. 자, 우리가 공부를 좀 더 한 친구들은 어디서 본 듯한 느낌이 들어요. AP제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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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PA제곱, PB제곱 이렇게 많이 씁니다. PA제곱, PB제곱. 뭐가 떠오릅니까? PA제곱, PB제곱. PA제곱, PB제곱. 재호야, 뭐야? 그렇지. 중선 정리로 풀면 이 문제는 가장 쉽게 마무리가 됩니다. 원래는. 근데 고동상 과정이기 때문에 중선 정리를 안 쓰는 거야. 못 쓰는 거지. 안 쓰는 거야. 뭐 풀어도 됩니다. 난 객관식 풀 때 중선 정리 풀어도 돼요. 왜냐하면 지금 중선 정리가 이렇습니다. P, A, B, PM. 수선 아니야? 중선이야? 그냥? 이거 제곱 플러스 이거 제곱은 이거 제곱 플러스 이거 제곱 같아요. 그럼 이거 제곱 플러스 이거 제곱은 여기서 중선 그어가지고 중선을 그으면 여기 M은 고정이니까 길이가 같으니까 아 이거 1학기 부분이구나. 고동상이네. 알아야 되겠네. 고동상이야? 중국 기말고사 범위 아니니까 알아두면 되지. 나 고동한 줄 알았더니 아니야. 1학기 부분이야. 이렇게 되니까 지금 P가 움직이겠죠. P가 움직이다 보면 PA도 변하고 PB도 변하니까 문제가 힘들어진 거야. 근데 중선 정리 쓰면 이거 제곱, 이거 제곱. 왜 두 배야?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은 이거 제곱, 이거 제곱이 두 개.
중성 정리 이거 제곱의 합은 이거 제곱의 합의 2배. 꼭 기억을 하십시오. 그래서 중성 정리는 국지 양쪽 눈을 생각하면 돼요. 한쪽에서 양쪽을 생각해야 돼. 이렇게 생각해야 돼. A제곱, PA제곱, PB제곱 이렇게 나오면 무조건 중선 정리 넘어가야 문제가 쉬워집니다. PA제곱, PB제곱이라 했어요. PA제곱, PB제곱 삼각형 중선 연결하고 푼다. 이 말이 되겠어요? 이렇게 풀어야 이 문제는 쉽게 풀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 꽤 어려운 문제입니다. 알겠나요? 그러면 이제 마무리 한번 지어볼까요?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은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인데 문제는 P만 움직이고 PM은 움직여 안 움직여? 안 움직여. 그러면 PM이 최소이면 전체가 최소가 되겠다라는 생각이죠. 그럼 PM이 최소가 되게끔만 우리는 그림을 그리면 되겠네. PM은 어떻게 하면 최소가 될 건가? 항상 최소의 거리는 직선거리, 수직거리예요. 직선거리, 수직거리예요. P가 움직이면 M은 변해 안 변해? 안 변하죠. P만 어디로 움직이면서? BC로 움직이면서 변하겠죠. 그럼 M에서 BC에 수선을 그으면 우리가 원하는 위치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이 문제는 사실 요거에 대한 생각이다 이 말이에요. 길이가 4니까 한 변의 거리가 2이고 여기 길이가 1이고 여기는 루트 3입니다. 그러면 이거 제곱은 이거 제곱 곱하기 이거 제곱 2배니까 이거 제곱은 여기가 루트 3이니까 이거의 제곱 3, 이거의 제곱 4. 다음에 7 제곱하면 2배하면 14가 답이네요. 우리가 원하는 답은 이됐습니까? 중선 정리로 풀면 아주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야 원래는. 알겠어요? 고동 상해니까 선생님이 설명한 겁니다. 이 범위에서 그러면 여기서는 이거를 일단은 중간고사 범위가 아니니까 일단 쓴다는 것이 좀 애매한데 모르겠어요. 너 중간고사 때 이걸 써가지고 풀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풀었다. 선생님이 소수령일 때 맞았다 했냐 틀렸다 했냐 이거는 좀 애매한 문제입니다. 그 선생님 성향에 따라 달라요. 1학기 범위이기 때문에 사실 배우진 않았잖아. 교육과정상은 배우지 않았지만 우리는 알고 있다 이거죠. 됐어요? 이게 넘어가냐 안 넘어가냐의 차이는 선생님에 따라 다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풀 거냐? 아까 선생님이 일단 얘기했어. P가 오른쪽보다는 왼쪽이다 이거죠. 그러면 정삼각형은 무조건 수선을 그리고 문제를 푸는 게 좋습니다. 무조건이야 이거는 무조건. 무조건입니다. 이등변 삼각형은 무조건 수선을 그리고 문제를 푼다. 정삼각형은 이 수선은 아주 중요한 점이다. 이 점은 아주 중요한 점이다 이거예요. 무조건 이걸 표현해놓고 문제를 접근하는 게 좋습니다. 그럼 여기다가 이제 이 길이하고 이 길이 제곱을 해야 되니까 우리는 문자를 하나 놔야겠네요. 하나를 편한 걸로 놔야 돼요. 두 개가 보이긴 한데 하나는 여기가 보이고 하나는 여기가 보이네요. 뭐 상관없을 것 같아요. 나는 여기를 x 놨어요. 그럼 이 길이는 2-x가 되고 높이는 2루트 3이죠. 그러지? 그러면 이 길이의 제곱은 x제곱이고 요 길이 제곱은 요 길이 제곱, 요 길이 제곱이네. 그러지? 그래서 주어진 식이 이렇게 나오네요. x제곱 플러스 2-x, x-2의 제곱 플러스 12 이렇게 나오네요. 이거 제곱 플러스 이거 제곱 쓴 겁니다. 그랬더니 2차식이 나왔네요. 2차식이 나왔으니까 2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 16 이렇게 되네요. 그렇지? x가 얼마일 때 2, 14 이렇게 되죠? 됐어요? 활용 문제가 나오면 선생님 뭘 하겠습니까? 범위를 꼭 적으라겠죠. 걸리지 않을 수도 있지만 x가 지금 현재 이 길입니다. 이 길이는 얼마일까요? 지금 x는 0부터 4까지 이렇게 움직이겠죠. 끝점은 이제 조심해야 돼요. 끝점은 BP가 AP가 끝점은 범위에 안 들어갈 것 같고요. 됐어요? 아마 들어갈 수도 있어요. 실은. 변 BC 위에 P가 움직인다고 했으니까 끝점도 현재 문제에서는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x가 얼마일 때? x가 1일 때 우리의 원하는 최소값은 14가 나온다는 것은 아까 우리가 이 위치가 얼마였어요? 이 거리가 1이었죠? 똑같은 결과가 나와야 되겠죠? 알겠나요? 자, 446번. A기업이 지난달 판매금이 100만원의 노트북을 300대 판매하였고 100만원 300대 이번 달부터 가격을 높여서 판매하기로 했습니다. 노트북의 판매 가격이 1%씩 증가할 때마다
판매 대수는 2대씩 감소합니다. 이거지? 나는 몇 퍼센트를 올릴 거야? X%를 올릴 거야. 올리면 몇 대가 빠져? 2X대가 빠지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이번 달 노트백 판매 금액이 지난달 판매 금액보다 A% 증가할 때 한 달 동안 총 판매 금액이 B만 원으로 최대가 돼야 됩니다. 판매 금액이 뭐가 된다고? 최대가 돼야 돼요. 됐어요? 다시 이 활용 문제는 큰 틀을 이해를 먼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식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100만원 300대에서 팔았어요 원래. 그러지? 그리고 나서 X%를 증가시키면 금액을 증가를 시키면 대수가 줄어들었습니다. 노트백의 판매 금액이 지난달 판매 금액보다 A%가 증가할 때 X가 아니라 A네요. 똑같습니다. 뭐 X로 A로 바꾸면 되겠죠 지금. 증가하게 되면 한 달 동안 판매 금액이 B만 원으로 최대가 됩니다. 판매 금액이 최대가 될 때를 생각하라 이거죠. 조심해야 돼요. 여기서 너희들이 많이 힘든 것이 판매 금액과 이익하고는 좀 다를 수가 있어요. 판매 금액하고 이익이 좀 다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판매 금액은 뭐가 지출을 빼야 되잖아요. 이익은 지출을 빼야 되죠. 판매는 지출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알았어요? 이게 판매 금액이냐 총 금액이냐 아니면 이익이냐는 것은 계산이 좀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거는 문장을 조심해서 읽어야 됩니다. 판매 금액과 이익하고는 다릅니다. 됐어요? 그러면 우리는 퍼센트가 나오면 항상 생각할게 100분의 100분의 단위입니다. 퍼센트 단위야. 100분의 그러면 X% 했다는 것은 우리가 항상 이 비율적인 문제는 기준이 얼마입니까? 기준이 1입니다. 기준이 1이에요. 기준이 원래 1이었다가 얼마가 올라서 1 플러스 100분의 A가 올랐죠. 다시 A를 바꿨습니다. 그냥 A가 올렸어요. 이게 뭐야 그럼? 가격에 대한 기준이야. 기준 비율이야. 원래는 얼마였어? 여기다가 뭘 곱해야 돼? 100을 곱하면 되겠죠. 100만 원 있어. 단위는 또 만 원입니다. 여기는. 곱하기 몇 대가 팔렸어? T로 가면 대수로 바뀌었으니까 이제는 문제를 바꿔줘야 돼요. 둘 다 비율이 아니야. 하나는 비율이고 하나는 값이야. 그렇지? 2대씩 2A 대씩 300 마이너스 2X 대씩 빠졌다 이거죠.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얘는 비율이고 얘는 대수니까 시간에 이거 100을 곱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 값이 뭐가 돼야 돼? 이것이 최대가 돼야 되겠죠. 그래도 EX가 맞죠? 판매 대수는 EX가 EX 대씩 이 두 대씩 그러니까 A 앞에 EA가 아니라 EX예요. 오케이 알겠어요. 고맙습니다. 잘했어. 깨어났군. 이래 됩니다. 이거의 최대값을 구하라 하면 현재 식을 봤더니 지금 나머지는 다 상수고 A 여기도 A 곱했으니까 2차식 그리고 얘는 플러스 얘는 마이너스 음수네요. 음수니까 위로 볼록이에요. 됐어요? 선생님 이거 문제를 푸는 이유는 딱 이것 때문에 알려주려는 거예요. 이렇게 나오면 우린 최대값이 여기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지요. 됐어요? 근데 얘를 식을 정리하면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풀 거야? 최대값의 위치는 여기죠. 식이 어떻게 나왔든 간에 축은 중요하니까 식이 어떻게 나왔든 간에 축을 알아야 되겠죠. 그렇지? 얘가 알파 베타야. 그럼 축은 얼마입니까?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바로 알 수 있죠. 우리가 일반형으로 나오더라도 축은 어째? 외워놨죠. 이거는 외워놨죠. 에? 됐어요? 뭐 표준형 나오면 뭐 말할 것도 없고 어떤 식이 나오더라도 축의 위치는 그냥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 되겠어요. 식을 바꿀 필요가 없다 이거지. 표준형이든 일반형이든 뭐 이거 절편식이든 관계없이 나오면 바로 축은 알아내야 된다. 얼마? 마이너스 100. 얼마? 150. 여가 마이너스 100이고 여가 150이에요. 그럼 여기는 얼마다? 25다 이거죠. 25만 넣으면 된다 이거지. 그럼 A가 25가 될 수 있느냐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있는데 A는 현재 퍼센트니까 애매한데 양수만 해도 될 것 같아요. 실은 양수만 되면 될 것 같아요. 계속 올릴 수는 있잖아.
그러면 계속 올리다 보면 판매 대수는 계속 가다 보면 마이너스가 되네. 그럴 수 있지. 판매 대수 마이너스 될 수는 없겠지만 뭔 말인지 알겠나요? 현재는 150대 뭐 300대니까 150%까지는 올릴 수 있겠다 이거지. 더 이상 올리면 이제 대수가 아예 안 팔리고 마이너스가 되니까 말이 안 되는 거고. 이런 것은 활용 문제니까 현재 A가 얼마일 때? A가 25일 때 해서 대입하면 우리 식이 됩니다. 뭐 때문에 쓰면 이 문제 푼지는 알겠나요? 식 쓰고 요 식에 대한 최대값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려고 이걸 푼 겁니다. 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